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중국 3대 폭군 중 한 명인 수양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양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익히 들어본 적 있는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 유명한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 대패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는 황제로 등극하기 전에는 이중인격의 굉장한 연기파 배우였고, 황제로 등극한 후에는 백성에게 엄하고 자신에게 관대했던 사페의 기질이 다분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양제의 이름은 양광으로 아버지 양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 양견은 수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수문제는 사치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백성들을 아끼는 좋은 황제였죠. 그런 수문제가 황제로 즉위하자 양광은 13세의 나이로 진앙의 자기를 받았고, 이후에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나라가 또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형이었던 태자 양용은 아내의 장례식 때도 향락에 빠져 있었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인물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문헌황후는 그런 태자를 탐탁치 않아 했죠. 그런데 훗날 수양제가 되는 양광 또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처소로 찾아올 때면 청렴하고 여색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연기를 했는데요. 일부러 옷도 해진 것을 입고 다녔으며 예쁘고 젊은 여자들을 숨기고 늙고 추한 여자들에게 시중을 들게 하는 등 자신을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줄이 끊어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검은 고를 두었는데, 수문제는 그것을 보고 둘째 아들 양광은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죠. 또한 사냥을 나갔을 때 소나기가 와서 시종이 비웃을 주자 병사들이 모두 비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입을 수 있냐며 연기했고, 그 일에 대해 들은 수문제는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께는 착한 척 연기하는 동시에 뒤에서는 형 양용을 태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술수와 모략을 일삼았죠. 어머니가 태자의 궁에 찾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양광은 예쁜 궁녀들을 태자궁에 보내 형과 함께 술을 마시게 했고, 수문제가 아플 때면 태자가 황제가 되기 위해 빨리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성과를 이루어내 결국 양용이 태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양광이 태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피눈물 흘리며 슬픈 척 연기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술과 고기를 먹으며 어머니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하죠. 아내의 죽음에 우울증에 걸린 수문제는 결국 중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고 생각한 양광은 한 신하와 함께 수문제가 죽고 난 후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서찰을 주고받았었는데요. 어느 날 한 궁인의 실수로 그 서찰이 수문제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양광의 야욕을 알게 된 수문제는 이런 양광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분노했죠. 그리고는 곁에 있던 신하에게 양광을 태자에서 폐출하고 다시 양용을 태자로 삼으라는 조서를 쓰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양광은 군사들을 동원해 황궁을 장악했고 아버지를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 양용 또한 군사를 보내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황제로 보위에 오른 양광은 드디어 수양제가 되었죠. 그는 황제가 되자마자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아버지의 첩인 진귀인을 강제로 범했고, 수문제가 평생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쌓아올린 수나라의 부를 순식간에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만리장성을 보수하는 동시에 2700km에 달하는 대운하를 건설했죠. 대운하 건설에 동원된 한 해의 인원만 1억 5천만 명에 달했고, 운하 건설 중 실수라도 한번 생기면 관리자와 인부들이 줄줄이 강가에서 생매장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물 밖으로 나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듯한 일정에 온몸이 부르트고 심지어 살이 썩어 구더기가 끓기도 했죠. 거기다가 대운하 이외에도 수십 개의 행궁을 만들었고, 크기가 10리가 넘는 인공호수를 파기도 했으며, 낙양을 제2의 수도로 삼아 낙양의 봄날 풍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궁녀들을 시켜 비단을 꽃잎처럼 자른 뒤 나무에 가득 붙이기도 하는 등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기도 했죠. 게다가 3만 명이 넘는 악대와 광대들을 불러 모아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공연에 필요한 복장을 만드느라 나라의 옷감이 바닥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번 어디로 놀러갈 때면 대규모 선단을 이용해 이동했는데, 대규모 선단을 만들 때 투입된 사람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자신의 배는 금으로 치장해 눈이 부실 정도로 굉장히 호화스러웠고, 한번 놀러갈 때마다 1000척이 넘는 배를 동원했으며, 그 배를 호위하는 군사가 또 굉장히 많다 보니 거기서 드는 비용 또한 말도 안 되게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양제가 거쳐가는 마을이나 도시들은 갖은 금은 보화와 진귀한 지방의 음식들을 바치다 재정이 파탄날 정도였는데, 그 모든 재화는 백성들을 수탈해서 나온 것이었기에 수양제가 한번 왔다 갈 때면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죠. 백성들은 오죽했으면 홍수나 가뭄, 메뚜기 떼 같은 천재지변보다 수양제가 자신들의 고을을 지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양제가 행차하다 길이 막히면 터널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관풍행전이라는 이동식 궁전을 짓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짊어진 노역 또한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손이나 팔을 잘라서라도 노역을 피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팔 다리가 없는 것이 복이다라는 뜻의 복수복족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수양제는 노역할 남자가 부족해지자 여자들을 징용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나 신하들 중 그 누구도 죽음이 두려워 간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양제도 건드리지 못한 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동쪽에 있던 고구려였죠. 수양제는 주위에 있던 나라는 모두 복속시켰고 말을 안 듣는 나라는 군대를 파견해 쑥대밭을 만들기도 했지만 오직 고구려만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데다가 조공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수문제 시절에도 30만 병력의 군대를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실패했었던 수나라는 그 실패의 여파로 국력이 휘청일 정도였으니 고구려를 섣불리 공격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양제가 돌고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고구려 사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양제는 그 사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신은 곧장 고구려 왕인 영양왕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이 요구가 부당하다 생각한 여양왕은 단박에 거절했죠. 이에 수양제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국고를 고구려와의 전쟁에 탕진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엄청난 희생을 제물로 삼아 전쟁 준비를 마친 수양제는 612년 총병력 1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죠. 출발하는 데만 40여일이 소요되었고 그 행렬은 400km에 이르는 긴 행렬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군사수를 동원한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렇게 호기롭게 출진한 수나라의 100만 육군은 고구려의 요동성을 포위했지만 단 한 명의 병사도 성벽을 오르지 못했고 10만의 수군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단독으로 공격했지만 고구려군에 대패하여 절반 이상이 괴멸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그러자 수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30만의 별동대를 건네주고 평양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별동대가 출발할 때 각 병사들에게 100일치의 식량을 한꺼번에 줬는데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무게였기 때문에 병사들은 몰래 식량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식량이 부족해졌죠. 그래도 수나라 군사는 우여곡절 끝에 평양성을 포위했지만 이미 사기는 꺾여 싸우려 들지를 않았기에 퇴각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널 때 을지문덕 장군의 고구려 군에게 총공격을 받아 별동대 3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병사는 고작 2,700여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게 1차 고구려 원정은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 613년 3월에 수양제는 35만의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이번에는 수나라 내에서 양제의 폭정을 보다 못한 예부상서 양현감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고 수양제가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현재로 따지면 국방부 차관급이었던 병부시랑 곡사정이 고구려에 투항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식량과 무기를 죄다 버려놓고 전군 퇴각을 명했습니다. 양현감의 난을 진압한 수양제는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려 했지만 수나라 내에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 나라 상황이 엉망이었고 이미 두 차례의 원정으로 국고가 텅텅 비어 남아나질 않았죠. 수많은 신하들이 고구려 침공을 반대를 했지만 고구려 공격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3차 원정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출병한 수나라 군사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날이 갈수록 탈영병은 속출했습니다. 고구려 또한 이런 수나라의 사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수차례 수나라군과의 전쟁에서 고구려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기에 2차 침공 때 투항했던 곡사정을 잡아 수양제에게 내주며 형식적으로 항복할 의사를 밝혔죠. 그러자 수양제 역시 더 이상 무리해서 고구려를 침공하기엔 너무 타격이 컸기에 고구려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모든 군사를 수나라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내부는 이미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나라의 구군은 기울어지고 있었죠. 이러한 반란은 120여 건에 달했고 그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수양제는 수나라의 수도를 장안, 낙양, 강도 세 군데로 나누어 자신은 반란을 피해 강도로 가서 자포자기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정사도 돌보지 않았으며 오로지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소황후의 말에도 그는 술에 취해 통쾌하게 술이나 마시자 왜 스스로 골칫거리를 만드는가? 라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죠. 어쩔 때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좋은 머리로다 이 머리를 누가 뵐 것인가? 라고 말하거나 독을 탄 술을 놓고서 황후와 후궁들에게 만일 적이 오면 내가 먼저 마셔라. 그 다음에는 내가 마시겠다. 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자 황후가 왜 그렇게 불길한 말을 하느냐고 물으니 수양제는 세상사 무상하고 인생은 꿈 같으며 빈천고락이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니 목이 잘린들 무슨 상관일꼬 라며 씁쓸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국가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다 결국 근위대장이던 우문하급, 우문지급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고 수양제는 죽기 전 희대의 망언을 했는데 짐이 무슨 죄가 있길래 목이 잘리지 않으면 안 되냐는 둥, 천자가 죽을 때는 칼을 쓰면 안 되니 독을 가져오라는 둥, 나의 시신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며 울면서 말하는 등 난리를 치다 결국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즉석 교수대를 만든 뒤 그렇게 수양제는 교수형에 처해져 50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수나라의 황족이던 양씨 일족은 거의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양유는 3대 황제인 공제로 이연에 의해 장안에서 옹립되었지만 공제는 말 그대로 꼭두각시 황제였으며 당고조 이연에게 선양하면서 남북조를 통일한 첫 왕조로서 위세를 떨쳤던 수나라는 건국 이후 고작 40년도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멸망했습니다. 현재도 중국인들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바로 수양제를 1순위로 꼽을 정도이죠. 중국의 3대 폭군 중 한 명인 수나라 양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